안녕하세요. 피터 교수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코비드 백신에 대한 기사를 보고 급하게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오늘 또 기사가 하나 나와서 관련되는 내용을 한번 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1월 9일 여기 미국 날짜 기준이고요. 11월 9일에 파이자에서 임상 테스트를 실시했고 백신의 효능이 90%가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이 실험은 기본적으로 약 2만 명 정도씩을, 그러니까 총 4만 명을 2만 명씩 나누고 각각의 그룹에 한쪽은 백신을 주고 한쪽은 플라시보를 줘서 가짜 약이죠. 그 몇 개월 뒤에 이 코로나가 걸렸는지를 이제 카운트를 해서 각 그룹에서 몇 명이 코로나에 걸렸는지를 카운트해서 그 약의 효율을 보는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11월 9일 발표 기준으로 보면 총 코로나 감염자 수가 94명이 나왔고 약의 효능을, 그 백신의 효능을 90%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파이자에서는 이날 발표에서는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는 몇 명이 나왔는지, 백신을 맞지 않고 가짜 약을 맞은 사람들의 그룹에서는 몇 명이 코로나 환자가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내지는 않고 단지 총 몇 명이 걸렸고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90%의 약효가 나왔다라고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기사들을 보면 약간씩 좀 달라서 심지어는 이 8명을 명시한 기사도 없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BBC 방송 같은 경우는 이 8명을 명시를 했어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명시를 하지 않고 파이자에서 얘기한 그대로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정보에 좀 의문이 들기도 해서 제가 그 파이자 사이트를 찾아봤는데요. 파이자에서 그 보도자료 낸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11월 9일 날 낸 자료는 말씀드린 대로 그 94개의 코로나 케이스 중에 이 디테일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겠네요. 90%의 효율을 보였다 라고 돼 있고 총 케이스가 94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90%의 이 백신 efficacy, 그러니까 백신의 효율, 효능,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계산할 수 있다는 거를 저도 이번에 배웠어요. 그 CDC, 그러니까 질병관리국이죠, 미국의 CDC에서 이 백신의 효율을 얘기할 때는 이 공식을 써라 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이미 주어졌더라고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 90%의 약 효능을 통해서 이걸 역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역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빨간색으로 된 8명과 86명은 발표된 건 아니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7명이 백신을 맞았는데도 걸렸다고 한다면 87명은 이 가짜 약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 나왔어야 하는 것이고, 토탈이 94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효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설마 이 경우에 회사에서 이 91.95라는 숫자를 보면서 90%라고 발표를 하진 않았겠죠.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회사니까. 그래서 이거 7명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9명이었었다면 백신 그룹에서 9명이 나왔었다 그러면 89.41이에요. 이거는 반올림을 한다고 해도 90이 안 되는데 90이 안 되는 거를 90이라고 얘기했을까? 뭐 의심이 없진 않지만 사실 그러니까 소수점 바로 밑에 자리의 문제 때문에 뭐 이를 이렇게 크게 침소봉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숫자는 8이나 9나 7이나 뭐 거기서 갔다 왔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중요해지는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90에 가장 가까운 경우는 이 경우예요. 백신 그룹에서 8명이 나왔고 나머지는 가짜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 나왔으면 그러면 94명이 딱 맞고 이게 거의 90%의 약효능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11월 16일 모더나라는 회사에서 약 효능에 대해서 발표를 또 해버렸어요. 이 사람들도 이 회사도 비슷한 약을 만들어서 지금 그 임상 테스트 중인데 그러니까 95케이스가 전부 나왔고 테스트 방법은 비슷해요. 숫자는 그 테스트 해당 숫자는 사람 수가 약간씩 다르지만 거의 몇만 명 수준으로 테스트를 했고 그 중에서 95명의 코로나 케이스가 나왔고 이 회사는 각각의 케이스 개수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맞은 그룹에서 5명이 나왔고 나머지 90명은 가짜 약을 맞은 그룹에서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실험 방법 또한 그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이 CDC 가이드라인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기는 한데 이 방법을 통해서 실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모더나에서도 계산을 해보니 94.44. 이 발표는 94.5로 했어요. 수학적으로만 따지면 반올림도 안 되기 때문에 94.44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어쨌든 이것 또한 아주 그 소수점 뒤쪽 문제니까 뭐 일단 그렇다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문제는 모더나에서 16일 날, 그러니까 파이자에서 발표한 지 약 7일 뒤, 일주일 뒤에 효율이 높은 약을 발표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제약회사들이 연구만 하고 논문만 쓰는 연구단체였다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회사들은 돈을 벌어야 하는 회사들이고 또 지금 코로나 백신만큼 지금 현 시점에서 제약회사에게 더 중요한 건 없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더나에서 발표한 16일이 딱 이틀 지났는데 파이자에서 발표를 또 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약이 아니에요. 파이자에서 그 개발 중인 그 같은 약이고 또한 9일날 발표했던 그 발표의 대상이 되는 약이랑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 그 2만 명씩에 대한 테스트를 해왔고 그 데이터를 더 얻은 거예요. 그 뒤에 이 테스트를 해서 코로나가 걸린 케이스들이 더 나올 테니까 그 케이스를 더 모은 겁니다. 약 며칠인가요? 9일 만에 다시 나왔죠. 자, 그 부분을 잠시 파이자에서 확인을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노벰버 9일 날 발표할 때 그 90% 효능이 있다고 발표를 할 때 여기 보면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 이게 계속될 거다.
이제 파이널 어널리시스를 할 때까지 계속 되는데 케이스를 더 얻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당시에는 94 케이스밖에 없었고 164 케이스를 얻어야 파이널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고 그때가 되면 다시 더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때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죠? 이거죠?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9일 데이터와 18일 데이터에서 이게 두 개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리고 그 파이자에서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94 케이스가 그대로 다 이 170 케이스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느 경우는 그 더 면밀하게 보니까 뭐 포함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뺐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가 없기 때문에 뭐 케이스가 빠지고 몇 케이스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냥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백신을 놔야 되는데 지금 100케이스, 200케이스만 얘기한다는 게 사실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케이스 한 케이스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예상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 케이스를 다 94케이스를 다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170 케이스가 나왔어요. 이번에 다 컬렉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170 케이스가 그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나왔고 그 중에 이제 들여다보니까 8 케이스가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 나왔고 나머지는 백신을 맞지 않고 가짜 약을 맞은 그룹에서 나왔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 CDC에서 나온 그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95%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숫자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재밌는 사실이 보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뭐랄까요 핵심은 뭔가를 제가 그 의심을 한다던가 이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절대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어쨌든 90%가 넘는 숫자가 나왔어요. 이 효율이 엄청난 거죠. 독감 예방주사 같은 것도 뭐 60%, 70%라고 하는데 높아봤자 지금 90%가 넘게 나왔다고 하니까 어쨌든 엄청난 결과고요. 이게 정말 성공해서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메인이고요. 제가 여기서 숫자를 가지고 조금 한 번씩 이렇게 디테일을 보여드리는 거는 첫 번째, 이걸 통해서 확률이나 이 통계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 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확률이나 통계를 볼 때 어떤 이면이 있는지를 알고 보면 더 재밌고 더 숨겨진 내용들을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그런 힘을 키우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숫자 볼게요. 9일날 발표 때 지금 추정컨대 백신 그룹에서 나온 코로나 케이스가 8건이었어요. 근데 오늘 나온 발표에서 백신 그룹에서 나온 케이스가 8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더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살짝 이상하죠? 왜냐하면 지금 9일 발표에서 18일 발표로 넘어갈 때 얼마인가요? 지금 76이죠. 차이가 76케이스가 추가가 됐는데 그 중에 백신 그룹에서 코로나
발견 케이스가 한 건도 더 추가가 안 됐어요. 전부 다 이 가짜 약에서 됐습니다. 그죠? 만에 하나라도 여기서 이 케이스가 9일날 발표된 거의 케이스가 만약에 이 경우였다면 백신 그룹에서 9명이 나왔고 이게 89.4%인데 그냥 퉁쳐서 90%라고 만약에 그냥 가정입니다. 전혀 근거 없고요. 만약에 이걸 90%라고 발표했던 거였다면 그러면 지금 백신에서 나온 코로나 케이스가 하나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이 케이스가 원래 포함됐던 케이스가 하나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 그 경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8이라고 다시 고치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를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아주 의심에 의심을 더해서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완전 반대로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 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백신을 맞았다면 8케이스밖에 안 나오는데 백신을 안 맞았다면 거의 10배 이상 걸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대략 1대 10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죠? 백신을 맞았을 때와 맞지 않았을 때. 자,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확률로만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9일날 발표된 이 케이스에서 76케이스가 더해졌는데 그 76케이스가 전부 이 경우에서만 나왔어요. 가짜 약을 맞은 경우에서만 코로나가 나왔다. 그 얘기예요. 76케이스가. 그게 얼마나 확률적으로만 이게 지금 바이올로지고 모든 게 시간에 따라 모든 게 변하기 때문에 그걸 더 깊이 들어가면 이 해석은 당연히 정확지 않은 해석입니다. 저는 확률로만, 통계로만 한번 가정을 하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대 10이라고 했죠, 여기? 8대 86이니까 대략 1대 10이고, 그러면 여기서 9일날 발표된 케이스에서 이제 실험을 더하거나 실험이 아니죠. 케이스가 보고가 돼서 그걸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데이터 하나를 여기다가 추가를 합니다. 또 추가를 하고 또 다음 케이스도 추가를 하고 다음 케이스도 추가를 해서 9일 만에 170케이스가 됐고 그 사이에 76케이스가 더 더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그 76케이스가 전부 이 가짜 약을 맞은 케이스에서 나올 확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코로나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그룹은 백신을 맞은 그룹과 백신 맞지 않은 그룹이죠.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백신을 맞지 않고 가짜 약을 맞은 그룹에서 나올 케이스보다 확률적으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가짜 약을 맞은 그룹에서 케이스가 나올 확률, 코로나 케이스가 나올 확률은 반대로 90%란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76케이스가 추가가 됐는데 그 모든 케이스가 90%의 확률, 90%의 확률, 90%의 확률이 계속 연속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냐하면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는 하나도 코로나가 그 뒤로 안 나왔거든요. 9일 발표랑 18일 발표 사이에서. 그죠? 자, 그러면 76케이스가 각각이 전부 90%의 확률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90%의 확률 제가 여기다가 적을까요?
예,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자, 90%의 확률이면 비율로는 0.9고요. 0.9가 몇 번이 곱해지냐면 76번이 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소수점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일이 벌어진 확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확률이 얼마냐면 0.00033. 이게 소수점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100을 곱해야 퍼센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100을 한번 곱해보죠. 뭐. 100을 곱했더니 0.033%예요, 이건.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10,000개 중에 3개라는 뜻이에요. 10,000번 어떤 일이 일어나면 3번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런 일이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로또 같은 경우는 800만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확률로만 이 일이 일어나고 확률만 적용시킨다면 지금 9일 날 발표에서 18일 날 발표로 넘어갈 때 그 모든 추가된 케이스가 플라시보에서만 그 가짜 약 그룹에서만 나왔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 해석을 완전히 또 반대로 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9일 발표에서 18일 발표에서 그 추가된 76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그 추가된 케이스는 아무래도 뒤쪽에서 발생한 케이스겠죠.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근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뒤쪽에 추가된 이 케이스가 전부 가짜약 그룹에서 나왔어요. 그 얘기는 사실 좋은 뉴스죠. 이 백신 케이스는 이 8개로 그대로 고정인데 플라시보에서 나온 케이스, 그런 가짜약 케이스는 많이 늘었어요. 이 기간에서. 그러니까 약이 좋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약을 맞은 사람들이 어떻게 앞쪽에, 그러니까 초기에는 좀 걸렸지만 그 약이 잘 작용해서 면역을 잘 만들어서 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이 케이스를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아주 절묘하다는 점, 그리고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 나온 케이스가 늘지 않았다는 점 상당히 재밌게 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또 반대로 해석해서 오히려 이 95라는 숫자, 높은 숫자도 기분이 좋지만 이 어떤 경향성을 보았을 때 이 약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좋은 효과를 주고 있지 않나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터 교수였습니다.